안녕하십니까. 앞선 영상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으로서 신수 보기를 해봤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다소 번잡해서 신수의 핵심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이름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서 이 시간에는 이름 신수 보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6교 부분만 따로 추려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중간 글자 제6회과 끝 글자 명의 8획을 합친 것을 원격이라고 합니다. 이 14수 원격을 주역 8개 8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 숫자가 6이 되는 이것이 하계에다 배치를 하는 겁니다. 아랫계에다. 자, 이 획수들을 합친 총격, 즉 정격을 다시 8로 나누게 되면 5가 떨어지는 이것은 상계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계의 배치는 일반인들이 일신의 문제나 신수를 볼 때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 대표처럼 공인인 경우는 객관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공인들은 명예와 인기를 먹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국민 여론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공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궤를 거꾸로 봐야 됩니다. 여기가 상계로 가고 여기가 하계로 간다. 동요는 원격인 14수에다가 정격인 21을 더하게 되면 35가 나오는데, 이것을 6효인 6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 숫자가 5가 떨어진다. 이것이 동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궤를 그대로 배치해서 표현한 것이 이겁니다. 오손풍입니다. 소나절, 소나단. 밑에가 끊어졌죠. 육감수는 감중연, 가운데가 연결됐다. 읽을 때는 수풍정괴라고 읽습니다. 효를 찍을 때는 반드시 밑에서부터 찍어 올라가야 되고, 낙갑을 붙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편리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찍어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주역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입니다만은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밑에서부터 찍어 올라가는 그런 습관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정계는 진목궁에 들어가는데, 목으로서 기준을 삼아서 육친을 붙이게 되면 목극토 하게 되면 여기가 처제가 되고, 수생목 하니까 문부가 되고, 건강목 하니까 관귀가 되고, 또 목극토 하니까 처제가 되고, 수생목 하니까 문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비신이라고 그러고, 나타나지 않은 육신을 복신이라고 하는데, 형과 손이 복신으로 숨어 있네요. 자, 복신은 복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병이 우군인지 적군인지는 통변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수는 올해가 개묘년이니까 개수는 물이다. 물은 금은색이다. 금을 현자를 붙여서 현청주구 400 이렇게 붙이고 통변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점사는 만약에 재물 문제다 하면 재효만 보면 됩니다. 용심만 보면 되는데, 신수를 볼 때는 세를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 풀이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는 뭘까요? 자, 명리하신 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하기 위해서 세는 일간 정도로 비유하면 됩니다. 자평영리에서 일간이다. 그럼 엉은 뭡니까? 엉은 월지 정도로 보면 되겠죠. 월지에서 격을 찾잖아요. 그 엉효에서 육효의 격을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일간이 주가 되고 여기는 객이 되고, 여타 효들도 객이 됩니다만 그 중심이 엉효다 이렇게 보고, 여기는 뭡니까? 체다, 여기는 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터 하나하나 풀이를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에 재가 붙었습니다. 재는 뭡니까? 돈이죠. 돈, money입니다. 돈이 붙었네. 돈은 뭡니까? 공익이 됐든 개인이 됐든 돈을 가지고 움직인다, 사업이다 이런 뜻이죠. 좋은 의미는 그렇습니다만 부정적인 의미는 뭡니까? 돈 가지고 장난치지 마. 동했습니다. 새가 동했다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한다. 뭘 가지고? 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추진해. 동효는 어딘가를 생하고 극하기도 합니다.
생한효를 보게 되면 바로 밑에 있는 관기들을 생각하고 있죠. 관입니다. 관은 뭡니까? 관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명예다, 또 권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명예 추구형의 이런 풀이다.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다.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 관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재로 만들었다. 돈으로 내 권력과 명예를 만들었구나 라고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재가 동하면은 어딘가를 또 극합니다. 극하는 지점이 바로 응효네요. 응효고 여기는 세입니다. 내가 응을 극한다. 응은 뭡니까? 이것은 문서네요. 문서인데 횟수고 재는 술토다. 술토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재가 되네요. 이게 통변재변의 법칙입니다. 재를 움직여서 문서 프로젝트를 수립을 해서 또 돈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읽어낼 수가 있고, 자, 응효는 뭡니까? 삶의 무대라고 그랬잖아요. 내 삶의 무대가 주로 이런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읽어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삶의 무대에서 무수한 사람들, 상대방을 만나는데 내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 직성이 풀립니다. 제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좋게 말하면 카리스마가 있고 지도력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곡되면 어떻습니까? 독성과 독재로 갈 가능성이 높다. 내 말이 안 통한데 내가 앞세 세상 사람들 누르고 있으니까, 내 주장만 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여론과는 정반대적인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괴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효 택교에 응이 와서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응비입택이라고 합니다. 응이 날라서 입택, 내 집에 들어와 앉아 있다. 근데 이 응이 뭡니까? 문부네요. 문서는 뭡니까? 프로젝트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계획하고자 하는 일들이 내 집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복신이 숨어 있습니다. 복신이 형이 숨어 있어요. 형은 뭡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형은. 자, 형제다, 친구다, 동료다, 동지다, 측근이다 등등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프로젝트 문서 밑에 숨어가지고 복병처럼 내 집안 혹은 내 집 근처에 숨어 있습니다. 복병이 출현하면 이것이 우군인지 적군인지 하는 것은 바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귀신이 생을 해주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 먹어라. 소고기 초밥 먹어라.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튀어나오면 어떻습니까? 목격토하고 나를 때리게 돼 있죠. 그게 언제입니까? 인목이 튀어나와서 작용을 하는 타이밍이 작년이잖아. 이민년. 인목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수생목을 했기 때문에. 인목이 나오자마자 어디를 가서 때립니까? 나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걸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깨지는 거죠. 이것은 형입니다. 형이니까 돈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척건들이 하나하나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경쟁자가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에너지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다 인목이 가서 인신충 하고 내 관을 쳐버렸으니까 어떻습니까? 관이 힘이 없어집니다. 관이 깨진다는 것은 작년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예고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면서 풀이를 해보면은 이 대표는 작년에 대선에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넘어오면 묘입니다. 묘는 연지가 묘니까 또 형이거든요. 여기도 형입니다. 이것은 태세라고 합니다. 태세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입니다. 즉 천심입니다. 민심입니다. 여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 중앙정부입니다. 국법입니다. 이런 것이 와서 술토인 나를 그대로 목격토하고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때리고 있으니까 나는 등사에 붙어서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돈과 문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한 일들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랄 일이 있다. 그럼 묘목이 하는 역할을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묘목이 술토를 극을 합니다. 극이라는 것은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묘목은 뭐 국법도 되고 여론도 되고 여론의 문매와 국법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을 하고 있습니다. 합은 명리용어로 기반이라고 합니다. 즉 체포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발목이 잡혀있다, 구금된다, 구속된다, 이런 뜻을 연지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있으면 충이 있습니다. 자, 여기 살짝 지울게요. 어딜 충합니까? 묘유충하고 내 관을 때립니다. 관에 주작이 붙어서 구설이 분분하죠. 충을 때리니까, 충으로 때리니까 관인데, 관은 뭐죠? 나의 명예잖아요. 명예가 완전히 지금 사라지는 그런 단계고, 또 지위입니다.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는 뭡니까? 의원직이 있고 또 대표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올해가 그런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신묘년에는 왜 안 그랬을까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묘년이 지나갔지만 이때도 좀 안 좋았지만 신금이 묘목을 내리 찍으니까 힘이 없습니다. 올해 계묘년에는 어떻습니까? 개수 촉촉한 비가 와서 묘목에 힘을 실어주는 게 이게 더 강하거든요. 강한 효가 그대로 나를 극합을 하고 묘충을 때리니까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되죠. 아마 이 이름 신수로 볼 때 이 대표는 올해가 일생일 때 가장 큰 위기다, 힘이 든다, 이런 뜻입니다. 묘달로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묘년에 묘달로 바뀌는 두 개가 그대로 때리니까 더욱더 강력한 힘으로 때리는데, 이 달에 3월 9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때가 병인입니다. 병인. 일진이 인목이 바로 드러났잖아. 인목이요. 인목이 드러났는데 이때 전 모모씨, 본인의 그 비서 모모씨가 저 세상으로 가면서 이것이 바로 목극토 하면서 나를 때렸으니까 커다란 부담으로 와서 당한 거죠. 이게 어김없이 그대로 와서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묘나 일진에 대해서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화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화는 내 손인데, 오화는 병원년이죠. 이때 가게 되면 내 자손 문제가 불거져서 내 관을 때리고 관이 또 좋을 것 같은데 안 좋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숨어있는 복신들이 전부 복병들이 나의 적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진달로 가면 어떨까요? 진이 와서 진술충 하면서 여기를 때립니다. 이 술토는 이미 묘목에 얻어맞아가지고 동해서 힘이 없는데 여기서 와서 때리니까 이것을 충산이라고 합니다. 충산. 깨져서 흩어진다. 즉 세인 내가 그렇게 당하니까 내가 힘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로 넘어가 보자고요. 사달로 가게 되면은 이건 불입니다. 엄연히 불이 와서 화극금하고 여기를 때리니까 내 관이 사라지는 격이잖아요. 5월달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드디어 복신이 출현해서 이 5월달엔 자손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내 관이 또 명예가 실추될 수가 있습니다. 오화가 와서 관을 때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미월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미월달로 오게 되면은 이 원국에 있는 해수와 또 연지에 있는 묘목이 합쳐서 해묘미 사막 목국이 됩니다. 이 목이 아주 강력하게 결당을 해서 나를 그대로 극을 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이때 강하게 여기서 작용을 하는 거죠. 묘유충으로서 관을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미토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미토가 하는 역할이 바로 축술미 사명삼을 짜게 됩니다. 축술미 사명사를 짜는데 형은 뭡니까? 형사는 바로 형사소송법이잖아요. 형사건에 걸려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에게는 양달이 미월달이, 즉 양력으로 7월이 가장 안 좋게 나온다 라는 통계는 나옵니다. 자, 우리가 사주 정보를 모를 때는 이름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이름이 작용을 합니다. 이것으로 신수를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사주보다도 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